월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4위, 한동훈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원희룡 후보의 공격. 또 하나, 단일화 약간씩 각 후보들 군부를 뗄까요? 서로 날 도와야 된다는 얘기까지 2위가 나와 있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밤 9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세 번째 국민의힘 당대표 TV 토론이 있고요. 이제 금요일부터 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4명의 후보들 이제 앞으로 요 며칠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오늘 충청권의 합동연설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간의 합동연설회 가운데 가장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각 후보 간의 합동연설에 윤상현 후보도 당직자,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겠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최고위원들과 악수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의 모습도 보입니다. 저희가 원희룡 후보의 목소리를 저희 제작진이 열심히 편집하고 있고 실제로 목소리를 실제 육성을 듣기 전에 이 얘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원희룡 후보가 오늘 저 충청권 합동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최상병 특검 받아들이면 곧 탄핵이다. 한동훈 여론조성팀 실제 존재하면 중대범죄고 사법 리스크로 정상적인 당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른바 한동훈 사법 리스크를 거론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지금 국민의힘도 이 사법 리스크 논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특검은 곧 탄핵이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 자체는 한동훈 후보가 거듭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특검이 사실은 이제 민주당 주도로 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일단 대통령 조만간 아마 거부권 행사해서 돌려보낼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최상병 특검 사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 등등을 감안해서 제3의 어떤 기관에서 이제 추천하는 방식에 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문제는 특검이 곧 탄핵이다? 아니 그러면 특검을 하면 최상병 특검하면 뭔가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되는 상황으로 보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어떤 그런 명확한 증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근데 이거를 앞장서서 사실 특검을 하면 탄핵으로 이어진다라고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여당에 불리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야기는 댓글팀 이야기가 이제 지난번 김건희 여사 문자에서 이제 등장을 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게 이제 한동훈 후보의 어떤 댓글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제기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이 댓글팀이 한동훈 후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이걸 만드는 것인지 이게 이제 소위 여론조성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법무부 안에 실제로 언론 관계를 총괄하는 공보팀이라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도로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당시 장관을 지지한 것이 과연 이게 여론조성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정도 이야기하려면 한동훈 후보의 어떤 금품, 어떤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조직적 지원 이런 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이런 어떤 전당대회에서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것 자체는 사실 지금 야당이 바라고 있는 한동훈 특검법의 명분을 더해 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 나오면 만나볼 텐데 그 4명의 후보 가운데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가 이제 기인이 그 본인들의 연설 시간을 기다리면서 얘기하고 있었고 윤상현, 한동훈 두 사람이 이제 또 얘기하는 모습. 일단 실제로 보면 그만큼 지금 한동훈, 원희룡 쪽에 두 후보 간의 공방이 워낙 거칠기 때문에 이제 두 명씩 얘기하는 모습도 아까 화면에 잠깐 잡혔는데 제가 저희 제작진이 준비가 되면 바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그러면 이른바 한동훈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원희룡 후보의 오늘 충청권 합동연설의 목소리 먼저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훈 후보 검증에 나선 이후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원희룡에 실망했다. 왜 이렇게 싸우냐? 네, 많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저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절박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특검은 반드시 저지해야만 합니다. 특검은 곧 탄핵입니다. 당대표와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이 같다면 왜 우리 당의 절대 다수의 의원들과 대통령이 한 목소리로 함께 반대하는 특검에 왜 찬성합니까?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여론 조성팀이 있었고 심지어 댓글팀까지 있었다는 폭로와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론 조성팀과 댓글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드루킹 사건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 후보가 대표로 된다가 하더라도 이 중대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당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을까요? 저희가 여기 화면에 준비한 이 내용 그대로 원희룡 후보로 저렇게 거의 최대치 공격을 쏟아냈는데요. 그 성춘 부의장께서 저랑 화면을 같이 보셨을 때 실제로 뭐 지지자들끼리 나눠 있긴 했지만 상당히 웅성웅성했거든요. 원희룡 후보가 이제 며칠 안 앞두고 이제 승부수, 이른바 한동훈 때리기의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게 승부수가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설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화면을 보듯이 지지자들 오히려 지금 감정적으로 동요할 수 있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내용은 없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지지자들로 하여금 좀 더 흥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연설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특검은 곧 탄핵이다라고 말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그 왜 위험한 발언이냐? 그 특검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지금 뭔가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탄핵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건지 원래 기존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던 것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원하는 특검 검사를 추천하고 이런 것들이 악법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한동훈 후보는 그에 대해서 중재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악법이 아닌 다른 제3자에 의한 추천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주장하는 것도 좀 우려스럽고 그리고 여론조성팀 역시 저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떠올라요. 그때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서로 BBK 의혹, 서로 또 최태민, 최순실 의혹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으나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 두 대통령 모두 나중에 대통령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론조성팀이 사실상 만약에 정말 진실이고 확인이 된다면 매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뭔가 구체적인 근거는 없이 저희가 볼 때는 아직 제가 밖에서 볼 때도 아직 구체적 근거는 드러난 게 없습니다. 물론 장예찬 전 최고가 자기가 내부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마치 내부 고발자인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그럴듯해 보이는 상황이긴 하나 이런 것들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정도 드러난 상황에서 저렇게 저희 민주당에서도 저는 이 정도 나왔으면 조사는 해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 원희룡 후보가 선거에 나온 상대방 후보로서 저렇게까지 저거를 지지자들 앞에서 좀 감정 동요를 할 수 있는 발언하는 건 적절한가? 저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거 이른바 한동훈 댓글팀 실제로 있었다면 중대 범죄다. 호준석 대변인께서 국민의힘 대변인 당직을 맡고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저희가 준비한 오늘 충청권 합동연설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화면 하나가 잡혔는데 저게 뭐냐면 일부 지지자들이 특히 특정 저렇게 보면 저희가 약간 뿌옇게 처리했습니다만 호랑이 복장을 한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저렇게 발차기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잡혔어요. 불상사가 벌어진 건데 이거 어느 지지자가 어느 지지자를 저렇게 폭행한 건지는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만 저렇게 경호원들이 당직자 제지하고요.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 당권 경쟁을 상징하는 듯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들 보셨어요? 보수는 품격이죠. 품격을 잃어버리면 보수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고요. 저는 뭐 극소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당 지지자들 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제발 이제 그만 싸우고 도를 넘지 마라라고 이제 차분하게 오히려 그 캠프들보다도 오히려 더 이성과 품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발 좀 빨리 전당대회가 끝났으면 하고 하루하루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투표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모바일 투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요일, 월요일이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그 선거인단이 ARS 투표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 김기현 대표를 뽑을 때 전당대회를 보면
첫날 모바일 투표에서 투표율이 34%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날 두 번째 날에 47%로 예.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남은 이틀 동안에는 5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투표하신 분 중에 절반을 훨씬 넘는 숫자가 첫날 투표를 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양상이 이번에도 반복이 된다면 이번 금요일에 어쩌면 대세가 이미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치면 이제 화수목 사흘밖에 남지 않은 것이거든요. 후보들로서는 절실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절실한 되면. 하루하루죠.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저런 과열 양상이 빚어지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건 이제는 마무리를 해 가야 되는 국면입니다. 이제 예. 더 이상 더 과열되면 안 되고 냉각시키고 이성을 찾고 품위를 찾으면서 이제 전당대회 이유를 생각하자 모두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품격 중요하고 호 대변인 개인적으로는 전당대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전당대회 시작할 때 축제라면서요. 아니 축제가 빨리빨리 좀 더 길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만큼만 붙어가지고요. 네, 뼈아픈 지적인데요. 예. 네, 뭐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축제처럼 다시 끌어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기대가 보수 쪽에선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많이 다들 격양될 수밖에 없고 지지자든 누구든 저런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오늘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누가 누구를 폭행했고 어떤 일이 그 내막에 있었는지를 당 차원에서도 철저히 조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호준석 대변인 네, 당직 맡고 네, 계시니까. 그래야 되겠죠. 저런 몸싸움 같은 것들. 아까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최대치의 공격을 쏟아냈다고 말씀드렸고 당시 이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 모인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웅성웅성했었죠. 한동훈 후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장밋빛이 아닙니다. 그냥 두세요. 괜찮습니다. 계속 소리 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정치가 뭘 하고 있는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진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정치가 보일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는 이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은 좋습니다. 다른 분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른 분에게 폭행을 하진 말아 주십시오. 우리 충청이 총선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에 분노하셨습니다. 저희가 반성합니다. 정교한 전략으로 저들과 똑같은 막무가내식의 막말이 아니라 품격과 논리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해 주십시오. 진정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이런 이견 속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고 이견을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어린 시절 지금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충청도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절 충청인들이 보여주신 후덕한 마음과 배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제가 탄압받을 때 진천에서 충청인들이 보여주셨던 배려를 마음 깊이 기억합니다. 그 격려와 배려를 이제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동훈 후보가 그 합동 충청권 연설회 때 계속 그 지지자들과 당원들을 자제시키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실제로 스탠딩 마이크를 꽂고 있다가 빼서 앞에 연단에 좀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앞으로 다가가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 조기현 변호사님,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쳐도 좋지만 다른 분 의견 묵살 막아달라. 품격과 논리로 이기겠다. 이렇게 한동훈 후보가 맞받아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비춰지는 내용, 이 상황 말고 실제 현장에서의 갈등 양상은 훨씬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화면에 일부 보여진 것처럼 물리적 갈등도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 한동훈 후보가 연설할 때는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은 한동훈을 연호했고 그 반대편에 있는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은 배신자를 연호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한동훈 후보는 자중을 시키고 앉아달라고 하고 좀 여유 있게 대응을 했고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대응은 적절하게 한 것 같긴 한데
이미 이 각 지지자 간의 갈등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당대회 때는 워낙 치열하게 사활을 걸고 다투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어떤 갈등은 있기 마련이긴 한데 지지자들이 저렇게 완벽하게 돌아선 정도의 갈등은 회복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오늘도 역시 사천 논란이라든가 댓글팀을 계속적으로 공략하는 것은 지금 뭐 후유증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할 필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공략을 해서 2, 3위 경쟁에서 오히려 결선 투표 때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외에 네거티브 공격 외에 다른 방식의 전략을 지금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주말간에 있었다는 한동훈 후보 캠프의 어떤 여론조사가 실제 결과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한동훈 후보 측은 막판 전략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향후의 어떤 갈등을 수습하는 쪽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안정적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포지셔닝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가 당선될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의 이 갈등 양상은 전당대회 이후에도 계속 남을 것 같은 모습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본인이 선두를 굳혀간다고 판단을 하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선 이거 뭐 일일이 다 대응하지 않겠다 혹은 이런 정도의 여유 있는 모습과 좀 더 품격과 논리로 이기겠다는 말이 결선까지 안 가고 1차 23일에 끝내겠다라는 그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부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의혹이나 이런 데 받아쳐서 논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전략이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유권자들 특히 당원들의 어떤 표심은 거의 굳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굳이 이거를 대응해서 이제 문제는 이제 선거 이후를 이제 더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선거 이후에 당내 통합이라든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호전시킬 수 있을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전당대회 과정에 나왔습니다만은 불안한 후보 또 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들 이걸 아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이제 채널에서 이제 TV 토론이 있는데 아마 이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아마 한동훈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내일 또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파상적인 공세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걸 보면 최대치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그냥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면서 스폰지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완화해 나가는 뭐 그런 전략을 쓴다고 그러면 마지막 어떤 이 전당대회의 어떤 과열된 분위기가 조금은 좀 온도가 내려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합니다. 아까 제가 여기 지금 출연해 계시는 호준석 대변인께도 분명히 부탁드렸어요. 당직을 맡고 계시니까 실제로 오늘 충청권 합동연설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어떻게 해서 경호원들과 저렇게 관계자들이 제지했는지 왜 이런 불상사 뭐 폭행이라고 보면 저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테고 그만큼 지금 후보들도 지지자들 격앙돼 있으니까요. 글쎄요. 전당대회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23일 다음 주 화요일인데 여러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세 번째 TV 토론을 하루 앞두고요. 원희룡 후보의 공격은 사실 아침부터 있었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이제는 쫑알쫑알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만약에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보고 이제 사퇴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확실한 말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원 후보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저도 그에 상응한 모든 어떻게 상응하는 식은 말고 제 주도권입니다. 아니요. 사퇴. 두 저는 번째. 사퇴한다고 했잖아요. 제 주도권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본인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저한테 사퇴하라고 그랬고 저는 사퇴, 정계 은퇴 얘기했죠. 본인도 후보 사퇴 그리고 정계 은퇴 괜찮으세요? 약속하시죠. 예스 or no. 좋아하시잖아요. 예스 or no. 저도 같이 예스 or no. 책임지겠습니다. 예스 or no 하면 예스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만두셔야 될 거예요. 저건 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예상컨대 내일 더 치열할 가능성이 꽤 있어서 세 번째 TV 토론에서 저희가 생중계하는 성친 부의장님. 근데 원희룡 후보가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 토론 때 계속 끼어들고 쫑알쫑알한다. 이런 쫑알쫑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아까 합동연설회보다도 좀 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판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것도 부정적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쫑알쫑알 이걸 찾아봤는데 찾아보셨어요? 예, 아이들이 남이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자꾸 혼잣말 하는 소리 이게 쫑알쫑알인데요. 우리가 봤던 지금 토론의 모습을 봤을 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한 건 한동훈 후보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전 토론회 우리가 봤던 영상을 봤던 이전 토론회에서는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의 저런 반격에 원희룡 후보가 좀 속된 말로 좀 말리는 뭐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한동훈 후보의 저런 그 대응 스타일은 저희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많이 겪어봤거든요.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뭔가 공격을 하면은 항상 저런 식으로 잘 빠져나가는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민주당과 또 한동훈 후보가 또 논쟁을 해보면서 한동훈 후보가 보였던 거는 예를 들면 예전에 이탄희 전 의원이나 뭐 박주민 의원처럼 좀 조곤조곤 법리를 갖고 뭔가 따져들고 들어갈 때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쾌하게 뭔가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도 때론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다 봤으면 오히려 원희룡 후보가 그런 한동훈 후보가 잘 대응하지 못하는 컨셉을 갖고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가장 잘하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보면 얄미울 수 있을 정도로 반응을 잘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그런 방식을 갖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오히려 말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쫑알쫑알하냐는 표현을 트면서 오히려 비하하는 모습은 글쎄요 국민들이 볼 때는 공감하기는 어려운 표현일 것 같아요. 잠시만요. 쫑알쫑알의 사전적 의미가 뭐라고요? 어린 뭐라고요? 아이들이 남이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자꾸 혼잣말하는 소리. 아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예. 이제 원희룡 후보가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악역 만들고 빠져나갔고 25년 그러니까 본인 정치 인생에 처음 격보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앞서 화면에 만나봤지만 정계 은퇴 약속 yes or no냐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 그럼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공방이 있었는데 예 다음 화면을 볼게요. 쫑알쫑알 말고도 사실 그 캠프 내에서도 공방전이 있어서요. 조기현 변호사님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는 아니 흑색성전, 네거티브 공방 중단 선언해놓고 한동훈 후보, 한 후보 가족 비방 영상을 퍼날랐다라고 선관위 얘기했고 선관위가 구두 경고를 하라 보니까 원희룡 후보 쪽도 이거를 시인한 것 같아요. 이거 가족 비방 영상을 온라인에 퍼뜨렸다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뭐 이 당장 내일을 보지 않고 싸우겠다는 거죠. 가족 영상까지 만들어서 유포했고 그걸 또 캠프 측 인사가 시인했다고 하면 작정하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공방이 사실 이 선거 구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원희룡 후보 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 여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든 이렇게 후보자 가족의 비방 영상까지 유포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관계에 있어 향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금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 이런 방식의 어떤 정치적 공세는 자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선관위의 자중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의 정치는 좀 지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희룡 후보 측 인사도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구두 경고. 요즘 특정 한 같은 당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바빴던 적이 있나 싶어요. 뭐 구두 경고 양측에 얘기하고 또 한동훈 후보는 지난주 금요일에 왜 학폭 피해자한테 경고 조치를 하냐. 당을 향해서 쓴소리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가족 비방 영상 유포까지. 그런데 사실 주말 새에 온라인에 이런 게 하나 돌아섰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당선 이후에 친윤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흠집을 잡고 빌미를 만들어서 조기 낙마시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돌았었는데요. 그 얘기 이름하여 참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얘기까지 온라인에 돌았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그냥 여의도의 썰 혹은 풍문 정도의 수준인지 실제로 친윤계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한동훈 당대표 이후의 것까지 준비하고 있었는지 냉정하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신빙성을 많이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옥균 등등이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3일 만에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의 어떤 당선을 막을 수 없으니까 일단 당선되고 난 다음에 흔들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뭐 그전에도 조금씩 있었습니다. 일부 대통령실 참모와 일부 당직자들이 이제 기자들을 만나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일부 당자 같은 경우는 아예 한동훈 후보가 되면 고위 당정을 뭐 없애는 것도 뭐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전망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이거는 선거 전에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럼 이거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여권이 공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대표가 들어섰는데 만약에 거기서부터 갈등한다? 지금도 좋지 않은데
근데 국민들이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럼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겠습니까? 한동훈 후보한테 돌리겠습니까? 대통령한테 돌리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 그리고 이번에 나타나는 당원들의 민심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실이 거부한다 그러면 그거 아마 민심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만들었잖아요. 예. 왜 만들었습니까? 국민들의 민심을 듣겠다고 만들었잖아요. 그럼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 민심이 뭔지, 예. 왜 대통령 지지율은 그렇게 오르고 있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최근에 뭐 전륜이라는 이야기를 저 대통령실 모 참모가 MBC의 기자한테 인터뷰 때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자꾸 대통령실에서 나올 경우에 이건 오히려 정말 여권이 공멸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는 게 아닌가. 사실은 두 사람 관계가 갈라지면 갈라질수록 이득을 얻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들이 이걸 자꾸 이제 유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이 선거가 끝나면 예. 다시 당정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데는 대체로 다 동의하고 있지만 예. 일부 인사들 중에서 소위 지금의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인사 중에서 만약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인사들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만 뭐 조선시대에 비유해서 뭐 폐쇄자니 간신히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부 이런 얘기도 있다. 여기에 등장했던 이름이 바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인데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호준석 대변인님. 거의 이철규 의원은 전당대회에 뛴 것처럼 주는 인상을 줄 정도로 계속 어떤 이슈에 등장하는 게 본인으로서는 뭐 탐탁치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아예 경찰에 고소했고 어느 사무실이 특정 캠프 또는 의원실에서 만들었는지 다 알고 있지만 말을 아끼겠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도 억울한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온갖 곳에 이제 이름이 거명되는데 예. 실제 문제 본인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도 많이 거명이 저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경우에도 이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것도 어느 찌라시에 이제 그 언급이 되면서 이제 돌았다고 하는데 예. 사실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출처도 정확하지가 않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거명되니까 이것은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것인데 이철규 의원이 지목한 정말 어떤 특정 캠프나 뭐 사무실 어느 사무실이라는 게 저것도 실체가 있는 것인지도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제는 전당대회 이후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준비해 나가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철규 의원 말만 따라 어떤 캠프에서 이걸 만들어서 유포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김옥균 프로젝트까지 나왔다는 건 이른바 반대쪽 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어대한 일단 이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 당선 가능성이 정말 높은 거 아닌가라는 공통적인 생각은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